예, 안녕하십니까. 엘리트 앰비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그 아파트 보통 이제 임장하거나 아파트 사러 갈 때 특히 이제 발품 팔아서 내가 모르는 지역, 내가 아는 지역이면 괜찮은데 그나마 모르는 지역에 아파트를 보러 갈 때, 뭐 사러 갈 때 그때 이제 뭘 봐야 될지 모르는 분들, 좀 막막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체크리스트를 어느 정도 개념 같은 걸 기본을 좀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그냥 막연하게 가시는 것보다 좀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보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짐으로 초보자 입장에서 제가 영상을 좀 간단하게 한번 찍어봤어요. 근데 뭐 좀 아시는 분들은 그냥 복습 차원에서 이런 걸 놓치지 말아야겠지. 그냥 확인 차원에서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한 초보자 분들이 이런 점 분들이 이런 것들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만들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가는 것보다 어쨌든 내가 조금이라도 알고 가는 게 어쨌든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어, 여러분들 갈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흔히들 뭐 어렸을 때 뭐 부모님들 하시는 말씀으로 뭐 변기에 물이 잘 내려간다, 뭐 화장실이나 뭐 싱크대 물 틀어보고 막 그러잖아요. 괜히 물 잘 내려가는지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걸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금액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이제 웬만한 차가 이상으로 웬만한 차에 뭐 몇 개, 몇 배 뭐 이런 식으로 금액대가 워낙 큰데, 솔직히 집을 차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우리가 차를 보는데 집 같은 경우는 차에 좀 몇 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만약에 세입자가 있거나 혹은 집주인이 전 집주인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쪽에 잠깐 보는 거라서 집을 대충 보고 뭐 사진 같은 건 몇 개 찍을 수가 있어도 자세히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있는 시간대 빨리빨리 어떻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캐치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그런 것들도 순간적으로 보는 것도 능력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경험치가 좀 쌓여야만 계속적으로 임장 다니고 집을 많이 보셔야만, 이게 집이 이런 타입이 있고 이런 타입이 있는데 이때 이럴 때 이런 타입이 좋구나, 이렇게 자기 머릿속으로 데이터베이스나 그런 것들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향 같은 경우는 뭐 남향인지 서향인지 뭐 남서향인지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사이드 여부는 아파트가 판상 같은 경우에 1호부터 6호 라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호 라인인지 6호 라인인지 사이드인지, 아니면 그 중간에 껴있는 뭐 2호에서 5호 라인인지 이런 것들. 타입은 판상 뭐 타워형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다음에 A, B, C 타입도 있죠. 그러니까 32평이라고 치면은 A, B, C 타입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따라 그 선호도가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 타입 여부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자 먼저 로얄동하고 로얄층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로얄동. 그러니까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천세대인데 동이 뭐 8개 9개 있다. 근데 그 동에서 가장 선호하는 동이 있을 거예요. 가장 선호하는 동이 있는데 그게 바로 로얄동이겠죠. 그리고 로얄층은 각 그 만약에 15층 기준으로 10층에서 한 14층 정도가 로얄층이라고 봤을 때 가장 선호하는 동에 로얄층이면 그나마 가격이 조금 비싸겠죠. 근데 그런 분들의 만약에 동일하게 가격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비로얄동에 비로얄층하고 로얄동에 로얄층이 비슷하게 나왔다. 근데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봤을 때 여기는 인테리어 상태도 비슷하고 다 괜찮은데 가격이 비슷하네. 그런 것들을 어쨌든 따져봐서 여기가 괜찮다 싶으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소스가 하나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단지 내 그 그다음에 주변의 환경을 좀 살펴봐야 돼요. 어떤 환경이냐면 주변에 뭐 초등학교라든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지난번에 그 영상을 찍었던 그런 향남 에일렛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 같은 경우는 이쪽 환상형으로 남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남향. 근데 이쪽 보시겠으면 408동하고 401동은 좀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전면동이긴 한데 이쪽 같은 경우는 이쪽에 또 고층 아파트가 또 돼 있죠. 그러니까 아파트 남향이긴 남향인데 똑같은 아파트 뷰가 차지하고 있다. 근데 401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죠?
똑같은 전면 동행이긴 한데 베란다에서 바라봤을 때 뭐가 보이죠? 공원이 보이고 이쪽 보인다. 좀 멀리서 있는 아파트가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고, 뒤에 있는 아파트들은 406동, 4동, 3동, 2동 이렇게 됐을 때는 아파트 뷰가 보인다. 단 차이점은 있죠. 뭐가 차이점이 있냐면, 동과 동 사이가 넓은 건 좋은데 차이점은 이거겠네요. 이쪽에서 초등학교가 이제 보이는 것들, 이쪽에서는 초등학교가 안 보이고 큰 길가 쪽 이런 뷰가 보이는데, 이쪽은 초등학교가 보이겠죠. 아무래도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보이는 게 이렇게 아무래도 406동보다는 2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리고 4동보다는 3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다소 높다. 왜? 이쪽은 초등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고층으로 바라봤을 때 초등학교도 있고 공원도 뷰가 같이 보이니까 훨씬 낫죠. 이 세 가지 뷰를 볼 수가 있으니까. 반면 4동 같은 경우는 이쪽 전면하고 이쪽 도로 뷰가 보이니까 아무래도 4동보다 3동이 좀 낫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단지 내 단지 동층 파악하고, 이거는 주변이 어떤 뭐 호수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라든지 뭐 그 각종 이제 그런 것들에 맞춰서 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거에 따라 조망권에 따라 값이 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 보통 사람들이 좀 남양을 선호합니다. 남양을 선호하는데 남양 같은 경우는 좋죠. 근데 남양이 이제 봤을 때 남양이긴 한데 그 앞에 뭐 아파트 15층 아파트인데 뭐 28층 아파트가 가로막고 있다거나 똑같은 아파트가 뒤 앞에 가로막고 있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해가 똑같은 남양이라도 앞에 전면에 트여 있는 남양보다 해가 덜 들어올 가능성이 크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것들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반적인 동양 기준에서는 아침에 해가 동쪽에 떠서 오후로 넘어가면 서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름에는 굉장히 시원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여름에 시원할 수 있어요. 해가 넘어가니까 서쪽으로. 근데 겨울에는 반대로 춥습니다. 왜? 오후 넘어서도 해가 없으니까 겨울은 춥고, 반대로 서양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좀 더울 수 있어요. 왜? 아침에는 좀 시원한데 오후 넘어서부터 햇빛이 이제 여름엔 해가 또 길잖아요. 해가 기니까 서양 같은 경우 해가 반드시 내려쬐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다소 덥지만 겨울에는 그만큼 해가 또 오기 때문에 반대로 따뜻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북양 같은 경우는 거의 없죠. 뭐 예를 들어서 한강이 뭐 북쪽에 있어서 북양을 짓는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북양 같은 경우는 거의 없죠. 예, 거의 없고, 타입별로는 여러분들 뭐 A, B, C 타입 이렇게 있을 거예요. 32평에. 근데 보통 이제 선호하는 타입이 있어요. 그 주부들이 그런 타입을 저는 추천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주부들이 선호하는 타입이 있을 건데 그거를 좀 파악하셔가지고 그게 바로 A 타입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A 타입을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리고 주부들이 선호하는 타입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판상의 타워형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집이 조금 이제 개성이 좀 있어요. 개성이 있어가지고 공간도 이제 평상시 내가 바라봤던 아파트랑 좀 다르게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있고, 판상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들 보는 아파트인데,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선호도에 이런 거 좀 따져가지고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베란다 확정형하고 비확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웬만하게 다 확정형이 나오고, 주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방 같은 경우는 베란다가 다 조그맣게 있는데,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베란다가 있습니다. 근데 베란다의 장점이 있죠. 여러분들 베란다가 비확정이라도 분명히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완충 역할을 해주죠. 아무래도 곰팡이라든지 결로라든지 내가 다소 이제 난방비라든지 냉방비라든지 이런 면적의 축소를 하면서 그런 완충 효과, 그 다음에 이제 난방비 절감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다음 화단에 꽃도 놓을 수 있고, 그러니까 베란다를 꾸밀 수 있는 또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강점이 있고, 베란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있으면 그게 또 괜히 만들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분명히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보 분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서 찾아봐가지고 분석을 하시잖아요. 분석하시는데 정보 분석할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대표적으로 좀 많이 쓰는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면, 보통 이제 네이버나 다음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쪽에서 이제 특정 아파트 단지 치고 이제 보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네이버 대표적으로 네이버 많이 보시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호가 기반이에요. 호가 기반. 뭐냐면 매도 호가. 부동산 때 얘기해가지고 매도자가 매도 얼마 호가 올려주세요 하고 매도 호가 이렇게 되는 거고 호갱로너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실거래가 기반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특정 아파트가 5억에 걸었다, 뭐 6억에 걸었다, 1억에 걸었다 이렇게 실거래가 기반 데이터베이스로 나와서 그래프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소스들을 제공하고 있고 부동산 지인 같은 경우는 뭐 다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데이터 분석으로 좀 많이 이제 보실 때 많이 용이하다 이런 면이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경우도 보통 많이 나오잖아요. 부동산 정보 분석에 근데 그런 것들은 저 또한 마찬가지고 엘리트 미션도 마찬가지인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거는 이런 점이 좋다. 여기서는 이래서 좋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네 가지 채널명 유형별로 한번 따지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편향적으로 너무 좀 보시지 마시고 좀 객관적으로 이쪽 것도 보고 저쪽 것도 보고 해가지고 내가 좀 객관적으로 제 3자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보고 결론적으로 판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행동도 내가 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 개인적인 의견 참고해서 내가 만약에 이 사람 내려간다는데 내가 이거 그래서 안 샀는데 올라갔어. 그럼 이 사람들이 책임져 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도 말처럼 과거의 데이터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고 이것도 과거가 대본 베이스잖아요. 실거래가니까. 근데 이거는 약간 좀 과거라기 좀 뭐하긴 뭐한데 매도 호가 그러니까 앞으로 현재에서 미래는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예, 판단해 보셔야 되는 거고, 저는 여기 보면은 호갱론을 볼 때 조금 이제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이게 호갱론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어요. 보면은 만약에 이 아파트를 쳤어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타입 같은 게 나오잖아요. 113 타입, 뭐 113 타입, 113 타입, 뭐 113 타입, 113 타입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타입이 다르면 뭐 당연히 다르게 나오겠죠. 근데 여기 보면 왕관의 표시가 있습니다. 왕관의 표시. 이 왕관의 표시는 뭐냐면은 이쪽에서 호잉로너가 판단하기에 사람들이 그 가장 선호하는 동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6개, 8개 동이 있는데 8개 동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개 중 118 타입 중에서는 이 동이 제일 선호한다. 그런 타입이 거고 그리고 이 똑같은 110 타입에서는 403동이 선호한다. 선호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자 보세요. 공원이 가깝죠. 공원이 가깝고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고층인 경우에 초등학교도 보이고 그다음 아파트 단지도 보이고 똑같이 세 개의 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원도 바로 옆에 갈 수가 있어요. 학교도 학실 안 건너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옆에 아파트를 한번 볼게요. 옆에 아파트도 한번 찍어보면 똑같네요. 똑같아. 보시면은 이게 고층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아파트들이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왕관의 표시는 어디에 돼 있죠? 여기 돼 있죠? 여기 돼 있는 건 그냥 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초등학교에서 보이고 어차피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약간의 이제 남동향인데 이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쪽을 바라보는 건 아까랑 똑같은 위치라고 보여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또 이제 다시 다른 아파트를 주변에 한번 볼게요. 대박 노블랜드 한번 본다면 이쪽 같은 경우는 1005동 112P 타입에서 1005동인데 여기 실제로 보시면은 이 동과 동 사이가 굉장히 넓죠. 동과 동 사이가 굉장히 넓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쪽 가장 선호한다. 왜 선호하냐? 보면은 실제로 가보면 이제 뭐 답이 나오겠죠. 답이 나오는데 어쨌든 동과 동 사이가 굉장히 넓다. 이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쪽에 선호하고 여기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쪽 113타의 경우는 왕관의 표시 이 왕관 이쪽을 많이 선호한다 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여러분들 참고를 좀 해주세요. 참고를 해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정보들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왕관의 표시가 있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있다는 거니까 호갱론에서는 그런 걸 참고를 해주시고 네이버 호가 같이 봐주시고 이것도 같이 봐주시고 데이터 분석 반드시 들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의견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종합적으로 판단은 내가 결정하고 행동하고 내가 스스로 사는 거다. 예, 누가 책임져주지 않고 나의 판단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정보가 흘러 넘칩니다. 정보가 없어서 못 사는 건 아니에요. 정보가 흘러 넘치는데 과연 내가 그 정보를 필터링하고 어떻게 사고 어떻게 결정하는지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예, 정보의 선별적인 그런 판단하는 능력이 그 사람들의 이제 앞으로 미래를 좌지우지한다고 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시대가 벌써 와버렸어요. 와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점들을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부동산 사시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오늘도 영상 좀 길게 찍어봤는데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엘리트 앰비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